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호 경마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방송 시청 전에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금요경마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A급 강공략이었죠. 첫 번째 A급이었는데 자, 이경주가 2뒤에 마필이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 소니키니즈는 빼고 가려고 했던 A급이었고요. 근데 이 마필이 취소가 되버리네 가지고 7뒤에 마필을 출전. 근데 7뒤에 마필 출전인데 강력한 인기 마필은 말이 3번이었죠. 블랙스프링. 근데 저에 따른 믿음은 하늘제왕.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제 게시판에 보시면 이제 음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력도 제가 이 스타퓨리를 노림수로 가져가면서 복승식 배당이 13.9배, 쌍승식이 27.0배, 적중에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경주가 대표적인 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금요경마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먼저 예상을 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주는 체크를 해주시고, 굳이 뭐 무리하게 공략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승식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승식을 다양화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복승식, 쌍승식 이런 위주보다는 삼쌍, 삼복, 자 이런 위주의 공략도 염두에 두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저에 따른 이제 금요경마 6경주의 문자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뒤에 이제 삼복 공략의 강도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는 삼복으로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은 1번, 7번을 추구를 해가지고 5번, 3번, 2번 뭐 환수가 되면 또 1번, 5번 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삼복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1번은 부동의 축이고 앞에 있는 건 축입니다. 그리고 4뒤에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엮으면은 6방이 되겠죠. 삼복은 1번, 7번, 5번, 1번, 7번, 3번, 1번, 7번, 2번 그리고 1번, 5번, 3번, 1번, 5번, 2번, 1번, 3번, 2번 자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저에 따른 문자에 관한 예시고 어쨌든 간에 오늘 1호 경마는 좀 승식의 다양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자 여러분들도 뭐 제 문자를 안 받아 보시더라도 한번 참고하시고 승식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공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울 1호 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려본다면은 3경주, 6경주, 그리고 7경주 A급, 9경주, 최고의 메인은 11경주. 자 오늘 7경주, 11경주는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뭐 출전 두수가 적다라 해가지고 이변이 안 난다. 아닙니다. 편성을 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당 군에서 마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배당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 이거 제가 분석하기 전에 이런 경주는 현장 상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편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정말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들어보면은 윤승, 그러니까는 띠디디 음악 나온 다음에 주로를 나와가지고 뛰는 마필들, 걸어가는 마필들, 그 윤승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시장 상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마필 유도원이 이렇게 마필을 끌고 다닐 때 힘에 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필 유도원이 유도. 자, 그런 마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마필 간의 능력차가 있다라면은 크게 이게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능력이라면은 그런 점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입니다. 그런 점. 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1경주 6등급의 1200m 레이스. 일단은 약편성 속에서도 3두의 마필이 좀 더 많이 앞서 있네요. 많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3두의 마필. 3번 코잉, 그리고 5번 넌 와일드, 7번 위드 디스크로 3두의 마필이고요.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런 와일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재 21주만에 나오고 있는데 공백기를 거치고 주행사를 치렀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종반의 걸음은 좋았지만 초반에 스타트에 문제점을 보였죠. 조금 약점을 보였던 마필.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원래 늦바라는 마필이 아닙니다. 뭐 공백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초반에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고요. 저는 어차피 이거는 주행사 때 걸음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 늦바랬던 걸음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편성이 또 워낙 약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출발이 더디다라고 해도 1200m 레이스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5번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는 7번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 위드 디스크로 그만큼 직전에도 종반의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고 3번 코잉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덩치형 마필이죠. 무려 563kg의 덩치형 마필인데 스타트가 됩니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체가 크면 좀 둔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마필은 좀 예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가 되고 종반에 추진을 가했지만은 어느 정도 힘도 많이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까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은 뭐 1번 순천 그레이 그리고 외곽에는 6번 커맨드 블루 정도인데 뭐 크게 이렇게 믿음이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현장 상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3뒤의 마필입니다. 3번 코잉 그리고 5번 런와일드 여기에 7번 위드 디스크로 저는 이 중에서 굳이 충만을 선정한다면 5번 마필이 그나마 가장 유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아마도 이제 뭐 4뒤의 마필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끝나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편성은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필을 놓고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겠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배당이 너무 글쎄요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공략으로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 힘이 실어볼 수 있는 경주인 건 맞네요. 이 경주. 자, 먼저 4뒤의 마필은 5번 카스 그리고 6번 한강 캡틴 여기 외곽에 있는 10번 크리솔 메이저 11번 미스터 파워 저렇게 4뒤의 마필이 먼저 가는 권이고요. 제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한강 캡틴의 마필. 한강 캡틴.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직전에 연습 주행까지 마치면서 그러니까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걸음은 정말 좋았고요. 주행사 때. 그리고 직전에도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뭐가 잘못됐냐면 5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내축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내축 주로가. 그런데 잘 타고 오다가 직선주로였죠. 직선주로의 내측이 무거웠는데 외곽은 가벼웠고요. 잘 타고 오다가 외곽으로 뺄 수도 있었는데 내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던 거였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내측이 무거웠던 주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측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당연하게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워낙 내측 주로가 거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마필. 다실바 기수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수는 아닙니다만 주로 파악을 상당히 잘하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능력 기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수만 없었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놓고 갈 수 있는 마필 또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한강 캡틴은 직전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 캡틴. 이외 마필 같은 경우에는 5번 카스는 6등급에서는 저는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네요.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됐지만은 마방했다는 평가도 그렇고요. 자, 이 마필 6등급에서는 관심 마필이고 이외 마필 미스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늦발이 좀 아쉬웠죠. 이렇게 뭐 출발이 빠르진 않지만 이 마필 이렇게 뭐 크게 늦발하는 마필은 아닌데 일단은 뭐 초반에 거리차가 좀 아쉬울 정도의 또는 외곽에 또 무리했던 전개였고요. 외곽 전개. 문세용 교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미스터 파워는 뭐 1300m 레이스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11번 마필. 그리고 10번 크리스톨 메이저도 공백 기회에 추천하고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전 대비 힘은 많이 찬 모습입니다. 걸음의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10번 마필까지는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4뒤의 마필 4파전으로 먼저 압축을 한번 해보겠까요?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어떤 마필이냐면은 5번 카스 그리고 6번 한강 캡틴 여기에 10번 크리솔 메이저 11번 미스터 파워. 자, 이 4뒤의 마필인데 노림수의 마필은 6번입니다. 한강 캡틴. 경쟁력은 충분하고요.
직전에도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마필. 그 정도의 걸음이 좋았지만은 주로 선택이 잘못됐다. 아쉬웠다. 라는 점 때문에 6번 한강 캡틴을 이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여러분께 제가 예고를 드렸던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합니다. 3경주. 이번 경주는 저는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편성이죠.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주요 능력 마필들 또는 인기 마필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여건이라면은 제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무조건 충분히 통한다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강공략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자, 거두절미하고 오픈하겠습니다. 저 일단 노림수 제가 뭐 강공략 경주 숨기는 거 없습니다. 다 오픈했고요.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다 오픈했었고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마하비상이라는 마필. 마하비상.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었죠. 무려 59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1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이 마필이 휴양기를 거쳤는데 뭐랄까 통산 성적이 이 마필은 3전 1승입니다. 그 1승이 바로 데뷔전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1승은 지난해 2월 달에 1300을 데뷔전을 치렀는데 선입정계, 그러니까 2위권에 따라가다가 중반에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마하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상태가 좋지 못하면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1년 거의 2개월여 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이 바로 10번 마필.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빠른 마필, 강한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펴서 놓고 보면은 7번 그린비 마체 이 마필 정도가 그나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긴 합니다. 7번 마필.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린비 마체도 뭐 종반의 뒷심을 믿어 못 믿어? 또한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비상이 외곽의 선행정계는 정말 땡큐고 최악의 경우 외곽의 선위권에는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만약에 붙는다면 무조건 경쟁이 됩니다. 자, 이 마필. 공교롭게도 이 마필의 1승을 책임졌던 기수가 오수철 기수였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오수철 기수는 지금도 신인이긴 한데 그때는 거의 신인이었습니다. 거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편성만 놓고 보면은 10번 마비상이 저는 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편성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비상은 이번 경주 선행 또는 선입정기에 충분히 입상을 들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10번 마필 마비상을 노림수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제2경주 노림수의 마필은 설명을 들었듯이 10번 마비상을 강하게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어떤 점이 문제냐면 그러니까는 주요 인기 마필 또는 제가 거론하는 마필들이 능력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4등급에서는 웬만한 편성이라면 충분히 자력 입상까지 또는 우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들인 건 맞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 편성에서 딱 2두의 마필이 만약에 강하게 의지를 보인다. 의지를 보인다면 이 마필들 또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들의 현장 의지라든가 뭐 현장의 배당 흐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러니까는 인기만 접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혼전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4경주.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마필 바로 1번 참 좋은 질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전에 양호 한 주에 1분 27초 대였는데 기록 자체가 물론 이제 바덴바덴은 마필이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8마시를 지긴 했습니다만 이 자체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기록은 너무 좋았죠. 1400m 레이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직전에 성적이 좋았지만은 격차 크게 준우승했기 때문에 부중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퍼지킹은 1kg 늘었죠. 부담 중량이. 그래서 참 좋은 질주는 제가 보던 관점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도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필 인정이 되고요. 5번 나온도맨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용암마랭고. 용암마랭고는 만약에 강공을 펼치면은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두 번의 경기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9번 마필 관심 마필. 관건은 이 마필이죠. 바로 이 라운더맨인데 물론 이제 라운더맨의 제가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점을 의심하냐면은 부담 중량. 무려 57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담 중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56kg도 나름대로 뛰긴 했습니다만 56하고 57kg, 57에서 57.5kg 이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큽니다. 이 부담 중량 차이는. 그래서 라운더맨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되긴 합니다만 이 부담 중량이라면은 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능력은 좋지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지가 중요한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바로 6번 파이널 축제 그리고 2번 퍼즈킹. 이 퍼즈킹은 조금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공을 펼쳤을 때는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도 걸음 매력 자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초반에 의지를 약하게 가져간다면은 하이어머시 그냥 뒤에서 그냥 있다가 뒤에서 끝납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퍼즈킹은 능력은 되긴 합니다만 강공 여부의 판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 마필 저는 뭐 연투도 된다고 봅니다. 의지가 문제는 마필이고 파이널 축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주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최근에는 약간의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공백 이전에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해도 4등급의 1400m 레이스를 1분 27초대 이때까지만 해도 꾸준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근데 보는 게 뭐냐면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이 마필의 적정 체중이 479 현재 GM사 때 체중이 483 저는 이거는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이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장에서 이 마필의 체중이 479에서 483 사이만 유지가 된다면 이 마필은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의지를 보인다면은 이 마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의지가 중요한 마필들이 2번과 6번으로 보여지는데 현장에 한번 배달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순위 대비해서 많이 팔리면은 이거는 의지가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럽니다. 그리고 인기 순위 정도대로 팔린다 그러면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인기 순위 대비 너무 안 팔린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참 좋은 질주를 저는 강추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9번과 5번이 유력한데 5번은 부담 중량 때문에 저는 받치기 정도 그러면은 9번 마필 관심 마필 여기에 복병이긴 합니다만 또는 현장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2번 퍼즈킹과 6번 파이널 축제나 마필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1번은 기본 예측을 해서 9번 여기에 2번 6번은 현장 판단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저렇게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정말 이번 경주는 확실한 인기마간의 접전입니다. 저는 뭐 3두 내에서는 무조건 끝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레이스고 그런 점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마필을 놓고 가느냐가 유일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뭐 크게 고민도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먼저 3두의 마필 3번 월드 베리언스 그리고 외곽에는 7번 아르고무적 여기에 8번 서천라이언 서천라이언은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죠. 연승이고요. 이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마방에 따른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요. 8번 맛.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취재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허투루 그냥 마방에 따른 평가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팩트입니다. 팩트.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 게 뭐냐면 이 마필 가는 겁니다. 간답니다. 의지가 분명히 100%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취재를 하면은 그냥 마필의 상태라든가 작전, 선행전개, 선입전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 뿐이지 가고 안 가는 이런 건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다 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데 취재를 하면서 뭐 이번에 간답니다. 내용이 분명히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필의 상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서천라이언은 일단은 뭐 상태는 좋다. 그리고 승급전의 기대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르고무족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입니다. 자, 이게 직전에도 입상 실패 요인이 뭐였냐면 부담 중량.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0.5kg를 빼주긴 했는데 57.5kg면은 전혀 이거는 낮지는 않습니다. 부담량이 좀 높은 편이고, 이 3번 월드 베리언스, 물론 이제 이마피를 제가 정말 선행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전까지만 해도 S1F 타임이 출발과 동시에 200m 지점이죠. 14초 1, 13초 9, 14초 3인데 직전에는 14초 8.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끝나갈 때는 뭐 그냥 날라들어온 탄력감이었는데 정말 아쉬울 정도의 걸음.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원래 추인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전에는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3두의 마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기 마필 접전이고 3두의 마필만 본다. 바로 3번 월드 베리언스, 그 다음에 아르고무적, 그리고 서천 라이언 8번 마필. 저는 만약에 이거를 축을 놓고 한다면은 7번은 저는 축마로서는 미림이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이고요. 3번 아니면은 8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실 게 앞선의 주로를 보시고 8번은 선행용 마필, 그리고 3번은 추입형 마필.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축마 선정의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맛 접전 속에 3번이냐 8번이냐 축마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제 5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이거는 제가 현재 여러분께 추천드리는데 먼저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확실한 정립이 됐을 때 3두의 마필이 능력에서 앞서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 이게 인기순위랑 그렇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순위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력평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 능력평가는 저 나름대로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이 또 배당을 내고 들어오죠. 자, 6경주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공략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는 약하진 않은데 뭐 주요 마필들 중에 능력마 3두의 마필을 먼저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두의 마필. 자, 저는 일단은 그 3두의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겠고, 여기에 또 한 두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주요 마필들이 부중이 높거나 아니면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1번 마필은 3.5kg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3.5kg 늘었죠. 그리고 2번 마필 1kg 늘었고요. 57. 강남불청객 3kg 넣어서 57. 제이모션 56. 짜릿한 자유 56.5. 킹다이아 57.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되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부중이 너무 높은 점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인기마 왜 능력마 3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능력마 3두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부담 중량을 놓고 봤을 때는 필이 안고 할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바로 이 황호채강이라는 마필. 황호채강이 최근에서 이제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의 경주를 이 마필을 딱 보시면은 이미 현급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4등급에서는 입사행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해 10월달, 12월달에 준우승의 정적이 있죠. 그리고 1600을 뛰어본 경험도 있고요. 1600의 입사행 경험도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상대 마필들은 부중이 많이 늘었고 또한 높은데 감량기수의 기승이 정말 유리할 마필이 황호채강. 이게 부담의 차이가 너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4번 마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4번 마필 이 강편 쓰서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복을 하신다. 그러면 이 마필은 무조건 여러분들 안고 가셔야 됩니다. 3복 저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6경주는 강공략의 이유가 인기순위 1, 2, 3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불안한 인기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게 한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뒤에 마필 확실한 인기 마필인데 삭제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마 3두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복병 마필 바로 황호채강도 꼭 안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 마필은 물론 3복은 당연한 거고요. 복승시까지도 저는 강하게 염두에 둡니다. 4번 마필. 그래서 6경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은 제 6경주입니다. 칠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이 경주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공지를 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제 오늘 점의 첫 번째 A급이고요. 첫 번째 A급. 그리고 이 경주는 총 8뒤에, 그러니까 10뒤에 마필, 9뒤에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9뒤에 마필. 근데 이거는 제가 배당 노립니다. 배당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는 마음속에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비중이 좀 높게 두고 있는 마필이 이제 한두의 마필이 있는데 일단은 가는 거는 3뒤의 마필입니다. 3뒤의 마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그만큼 이번 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의 믿음이 정말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주요 인기 마필. 자, 먼저 그러면은 배당 가능성 있는 마필 첫 번째는 바로 6번 홀리데이 참. 그나마 인기마로 속하는 마필이 6번입니다. 아마도 인기 순위 한 3위 정도? 4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을 제가 왜 보냐면 여러분들 지난 5월달에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좋았죠. 인기 순위 11위 마필이 4위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바로 3등을 했던 마필과 코차 경쟁을 펼쳤는데 이 심플 스타일이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죠. 심플 스타일. 이 마필이 5월 12일 날 홀리데이 참이라는 마필과 코차 경쟁을 펼쳤는데 이번에 이 마필이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6번 마필 안 데리고 왔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전에 이 홀리데이 참은 이때 6월 2일은 또 공교롭게도 선행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웬만큼 빠른 마필이 선행을 받았거나 또는 선행권에 붙었을 때는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해서 따당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가 정말 많았는데 홀리데이 참은 이 선행주로에서 초반에 약점 있는 마필인데 종반의 걸음도 좋았었고 나름대로 선전했다. 저는 이거를 주목합니다. 선행주로에서 추입이 그래도 그나마 좀 통했던 마필. 그런 이유 때문에 5월달에 경주 내용도 좋았었고요. 직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좀 더 주목할 마필이고 7번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이 새로운 빛깔은 김옥성 기수의 기승도 그렇지만은 김옥성 기수와 정기인 기수고요. 정말 이 마필은 좀 신기한 게 편성이 조금은 약하다 라고 하면은 들어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설득력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편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편성에서는 항상 새로운 빛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실 필요는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키를 쥐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죠. 젠틀야라. 자, 물론 이제 직전에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젠틀야라는 마필은 주폭이 좋기 때문에 체형이 워낙 크고 주폭이 좋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산발을 쓰는 추입형 마필보다는 꾸준하게 외곽을 돌더라도 주폭대로 뛰는 그런 전개가 상당히 유리할 마필입니다. 이 마필. 이미 지난 3월 24일이었죠. 이때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해놨고요. 직전에 마찬가지로 선전했던 마필. 이때는 거리가 짧았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1800 적정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주목할 마필은 8번 젠틀야라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냥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자, 이 3대의 마필이 다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을 이 8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 젠틀야라 보고 있는데 좀 더 정말 신중하게 공략한다라면은 6번 또는 7번의 축 가능성도 저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왜? 가능성에 가능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 마필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는 인기 마필의 그런 기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고 그 3뒤의 마필이 8번, 6번, 7번인데 현 시점에서는 문제만 없다면 8번 젠틀라의 그런 주폭 1800의 거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최근의 변화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소위 말해서 이제 2024년도 국산 3세 마필 최강자전입니다. 마지막 3차 관문이고요. 저는 좀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명하게 일단은 인기순위 5뒤의 마필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나이스타임, 그리고 4번 한강클래스, 7번 음파산악, 9번 월드 드래곤, 그리고 12번 석세스 백파. 이렇게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석세스 백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캐럿컵 마일이었죠. 이게 다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인데 3간 대회 1차 관문, 그리고 더비가 2차 관문. 1차 관문에 우승했던 마필이 석세스 백파입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선이었지만 조금의 탄력이 좀 아쉬웠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석세스 백파. 그리고 월드 드래곤은 직전에 3간 대회 첫 출전이었는데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걸음은 좋았고요. 끝걸음 이력 자체가 양호했던 탄력감이었습니다. 9번 마필. 자, 직전에 이변의 주역이었었죠. 음파사랑.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한강 클래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1번 나이스타임. 저는 어찌되더니 5뒤의 마필인데 먼저 1번 마필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오늘 기습 선행도 가능한 여건이긴 한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0m 거리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한계 거리를 저는 조금은 짧게 봅니다. 이건 저에 따른 내피셜입니다. 마방에서는 정말 준비를 잘했고 특히나 21조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마필 관리라든가 이거는 뭐 여담인데 기자들한테도 정말 취재를 잘해주는 마방입니다. 21조 마방. 제가 이거는 마방에 따른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제가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저는 2000m 레이스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마필 그런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말이 4번과 7번이죠. 제가 이 마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직전에 코리안 더비 때 한강 클래스가 4등을 했고요. 음파사랑이 우승을 했죠. 이 마필들이 한강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3번 마필과 5번 마필한테 약간의 막혔습니다. 진로 자체가 막히면서 아쉬웠는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5번 자리에 그러니까 5번 자리에 한강 클래스 마필이 요 자리에 5번 자리에 한강 클래스가 있었다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한강 클래스가 우승까지 가능했던 그런 포지션이었고요. 걸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최근에 한강 클래스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직전의 내용은 정말 좋았다. 이 마필 인기 순위 1위로 팔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한강 클래스. 자 그리고 이제 음파사랑인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강 클래스가 직전에 진로가 막히긴 했습니다만 음파사랑이 잘 탄 거죠. 진로 확보도 잘했었고 잘 탄 건데 제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이 4월 7일 경주 이때 당시에 제가 복귀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 마필 중에 종반의 끝걸음은 음파사랑이 정말 가장 좋았다 라고 딱 써놓고서 이게 선입견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석세스 백파 나이스타임 한강 클래스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는 이전에도 나이스타임에 이겼었죠. 음파사랑이 나이스타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월드 드래곤 나이스타임 석세스 백파 한강 클래스가 세겠거니 그냥 의뢰 저에 따른 패착이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는 뭐냐면 이 4월 7일 경주 이때 종반의 걸음은 음파사랑이 가장 좋았던 건 맞습니다. 저에 따른 복귀 노트는 딱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전에 이변의 주역이긴 했는데 이 거리가 이때보다는 200m 늘었죠. 그러니까 이 성적이 저는 그렇게 100% 우연은 아니었다. 이미 그에 따른 전조 현상이 있었고 물론 마바에서 마필 관리를 잘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축을 어떤 마필 보냐면 7번 음파사랑이냐 아니면은 4번 한강 클래스냐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로 봅니다. 이 뒤의 마필 직전에 만약에 음파사랑 자리에 한강 클래스가 자리했었다면 한강 클래스도 만만치 않았었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팁을 들어보면은 7번 마필의 인터뷰 내용이 직전에 우승한 다음에 마필이 한층 더 단단해졌고 한 단계 올라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파사랑.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직전에 이변이 주역이 되다 보니까는 이번에 또 약간 인기수에 밀려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7번이냐 4번이냐 충만의 고민이 남아있고 이외의 마필들은 석세스 백파 12번 마필 그리고 9번 월드 드래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게 조금은 제가 취재 내용도 있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압축해서 넓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4번 한강 클래스 7번 음파사랑 월드 드래곤 석세스 백파 저는 9번 12번의 충마 선정의 임팩트는 좀 약하다 보여지고요. 입상 도전은 가능하겠죠. 저는 충마는 4번 아니면 7번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유력하다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충분히 설명드렸죠.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상태 보신 다음에 충마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대상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전우집인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조촐하죠? 8대 마필 출전. 조촐하긴 한데 자 이거는 좀 더 강하게 노림수를 볼 수 있는 저는 찬스로 보여지고요. 자 먼저 노림수의 마필 함께 오픈합니다. 바로 2번 토클레스 마필입니다. 토클레스.
자, 현재 보시면은 인기는 1번, 4번, 8번이 현재 주도하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8번도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이 있는 게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객관적으로 이 4번 리버티앙이 현재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버티앙이라는 마필 그리고 토클레스 이 뒤의 마필이 만약에 맞짱을 뜬다, 동일 부족을 짊어지고 맞짱을 뜬다, 저는 토클레스라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능력평가는 2번 마필 이긴다고 보여지고요. 1번 베스토치는 최근에 성적도 꾸준하지만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마필 3등, 우승, 2등, 2등, 3등. 그 다음에 공백기 가지면서 또 우승. 그리고 직전에 부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마필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에 베스토치라는 마필이 뛰었던 거리를 자세히 보시면 동일합니다. 다 1200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13번의 경주를 치르는데 딱 1200을 넘어가는 거리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대상경주였고요. 대상경주 1600m 레이스. 이거 딱 한 번이었고, 이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뛰었냐면 앞선에 선입권에 붙었지만 종반에 뒤가 없었습니다. 원래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400의 출전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토치를 마방에서 1200을 꾸준하게 썼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점은 뭐냐면은 1400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지만 또는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왜 1400이 안 되겠어? 덩치도 좋은데 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계 거리. 그야말로 최대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저는 1400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한 번도 그동안에 출전 안 했습니다. 1600 딱 한 번. 이외의 경주는 다 1200. 다 1200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저는 1400의 출전이 뭔가 좀 걸림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의 말이 8번 컷센 반경.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이거를 강공략 들어가는 이유가 만약에 당일날 선행주로 오면은 8번 컷센 반경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로거나 아니면은 추임력이 통하는 주로라면은 2번 토클레스. 현 시점에서는 제가 토클레스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주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주로를 보신 다음에 최종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자, 구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략이고요. 그래서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은 뭐 1번 그 다음에 4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은근히 이게 좀 함정이 있겠고 능력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네 번째 강공략을 준비하겠고요. 중심에는 2번 우선적으로 봅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는 일단은 한 방이 유력합니다. 한 방이 뭐냐면은 2뒤의 마필의 동반입상이 좀 유력하고요. 근데 이 경주가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저는 3쌍에 오히려 이 경주가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인기 순위 2위의 마필로 예측이 되는 마필을 저는 우승 후보로 봅니다. 우승 후보. 그렇기 때문에 3쌍 공략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입상 유력한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1번 블랙 초콜릿, 그리고 외곽에는 5번 밀리언 파티. 아마도 5번 마필이 인기를 가장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 마필은 최근의 성적 또는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마체중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이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저는 밀리언 파티의 늘어난 부담량도 그렇지만 이 마필의 능력보다는 1번 블랙 초콜릿의 능력을 아주 훨씬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자, 이 마필 정말 능력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은 지난 3월 9일날 3등 했을 때, 자, 정말 이 엄청나게 센 편성 블루레몬 터프맨 이 편성에서 이상규 기수가 기승에서도 3위를 했다? 저기 뒤에서 올라옵니다. 초반에 늑발하고도 올라오는데 정말 능력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편성 11월 31일 파르큐스나 마필과 경합을 할 정도의 그런 능력 마필. 근데 여러분들 이 블랙 초콜릿도 그동안에 성적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신기한 게 1200은 정말 이게 임팩트가 좋은데 1400만 뛰면은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가.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마필이 인기순위 4위였죠.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블랙 초콜릿의 능력에 단 1의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이 마필의 능력이었다면은 직전에 제가 볼 때는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단 뭐를 제가 의심했냐면 1400은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 점을 약간의 변수로 봤었고요. 물론 최종적인 성적은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또한 좀 아쉬웠던 게 이 블랙 초콜릿이 과연 준우승에 만족할 것인가? 저는 우승을 했어야 된다 봅니다. 요점은 뭐냐면 이번에 거리는 12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다. 최적정 거리고 그래서 1번, 5번이 많이 팔리겠지만은 저는 5번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축은 1번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역상이 되겠죠. 그리고 삼상승식도 나름대로 배나의 메리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회 마필 중에 이제 안고 한다라면은 2번 에이펙스. 자,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뭐랄까 기복이 좀 있죠. 입상, 부진, 입상, 부진. 뭐 이런 타이밍이라면은 이번에 입상이네요. 이거는 뭐 여담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이펙스는 만약에 의지를 보였을 때 이 마필이 여러분들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경합 양상에서 보여주는 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1월 7일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3월 2살도 마찬가지였는데 경합을 딱 펼치면은 이 마필 안 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경합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마필은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2번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콩코드킨 가능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한방공략 이렇게 하다 말씀드렸죠. 인기순위는 5번이 1등인데 저는 축을 1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쌍으로 들어가시더라도 1번, 5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보는 마필은 에이펙스 2번 마필 그리고 콩코드킨 7번 마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경주는 역상 공략의 나름대로 조금 포인트다. 어차피 1번, 5번의 입상 확률은 저는 한 8, 90%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400m 레이스. 자, 이거 조촐한 편성이라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편성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만났고요. 자, 이거는 뭐 저는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지고 딱 한 마리만 이렇게 오픈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A급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한 노림수로 말해 1번 MJ 베스트입니다. MJ 베스트. 이 MJ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6세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규수의 기승인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은 출전 두수가 1200의 좀 짧은 거리의 출전 두수가 많다라면은 이 마필은 어떤 특징이냐면 종말의 추임력을 발휘되는 마필인데 진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열려됩니다. 진로가 그야말로 쫙 열리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근데 이게 두수가 많다 보면은 거리도 짧다 보면은 과연 진로가 잘 열릴 것인가 뭔가가 걸리는 마필들이 있죠. 또 오다가 또 진로 막히고 또 옆에 또 마필 밀치고 그런데 이 편성은 현재 8도를 하고 있습니다. 8도. 그리고 거리는 1400m 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아무 변수 없이 본연의 타이밍대로 페이스대로 타다가 종말에 딱 한 발 쓰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그 이면에는 MJ 베스트의 능력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기승이긴 합니다만 김성현 교수는 이 마필에 4번의 기승이 있고요. 4번의 경험이 4등 한 번, 3등 또는 4등인데 이 정도의 호흡이라면은 무조건 저는 경쟁이 된답니다. 이면에는 또한 편성이 중요하겠죠. 해볼만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함께 설명드렸고요. 뭐 여러모로 활용 가치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하게 노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신인 기수 6세 마필 3복은 여러분들 무조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3복은 무조건입니다. 뭐 무조건은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A급 메인의 마지막 경기 키를 주는 마필은 1번입니다. MJ 베스트. 이 마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시고요. 마지막 경주 저 또한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촐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변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노림수의 마필이 왔는데 꼬리를 틀린다든가 정말 억울하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1경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서울 1호 경마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두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혼전 경주도 있겠고 자,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쨌든 인기마 접전입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인기마 접전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무리해가지고 배당을 노린다?
자, 물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승식의 다양화를 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자 발송에 있어도 삼복 공략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복 강배팅 또는 삼복조 뭐 강추천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또 한 주가 지나갔고요. 뭐 아직 끝나지 않았죠. 현장에 또 나가서 열심히 저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디 여러분들 내용에 꼭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변함없이 딱 그 시간에 여러분들 딱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